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애매한 시그널로 시장은 혼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이란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골드는 반등했습니다. 골드 방향성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죠. 자, 간밤에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은 또 연내 추가 인하의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에 좀 혼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호재성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간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편나온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T차트 볼 건데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60분봉 먼저 볼게요. 이게 네. 더 중요하니까. 네. 자, 오늘입니다. 오늘이 미증시에서 좀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이제 펀더멘탈적인 상황에서 시황적인 근거로만 봤을 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큰 이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방향성 자체 논의되는 걸로 이제 추세에 대한 결정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아니면 한풀 꺾이고 조정세가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뭐 미국 금리 자체로 좀 미증시에 대한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비둘기도 매도 없었다는 표현 자체는 맞아요.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0.25%를 인하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점 자체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연준에서. 근데 지금은 미증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는 화요일날 얘기 드렸던 거는 오히려 지금 일정 자체가 FOMC 회의 다음 날에 19일날 이제 미중무역 차관급 회의가 열리는데 이걸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나스닥을 관점을 방향성을 제고하시는 분들은 차관급 회의에 집중을 하셔라.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9일이에요. 19일. 그리고 지금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방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일 여러분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전일 나왔던 금리 관련해서 이 변동성 자체보다는 지금 이게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도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추세라고 표현은 저는 못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스 형태를 그리고 이제 19일에 있을 미증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19일에 있을 차관급 회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대기하는 구간. 18일 자체는 대기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굉장한 시황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 보는 거예요. 왼쪽은 금리를 결정하는 시간이었고 오른쪽은 장관급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회장님 추세로 앞으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 4번 헤드라인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헤드라인 다시 띄울 수 있나요? 자, 네. SCMP 미중무역에 대해서 잠정합의 맞다. 네, 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국의 무역 협상에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언론이에요. 일단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 부과를 추가로 연기하고 원래 당초 연기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걸 네, 더 네. 추가로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좀 더 미루자, 딜레이하자.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의 합의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매체를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급 회의 때까지 앞으로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월 19일이죠, 여러분들. 이번 9월 하반기 때는 상방에 대한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관급 회의예요. 10월 초에. 자, 10월 초에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나요? 이렇게 판단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얘기 드릴게요. 시황적인 부분 판단으로는요.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가 외신에서는 화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여러분들 화이에 대한 제재를 안 풀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건 정치적인 이슈인데 이거 화이 놓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만약에 미국이다. 이제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하러 놔요? 제가 미국이면은 절대 화이 안 놉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농수산물을 대거 수입한다는 조건 자체로 농수산물을 대거 수입한다는 조건 자체로 화이를 놓아준다? 미국은 여러분들 안 놉니다, 이거. 조건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미국이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10월 초 장관급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 볼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때 가면은 엎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합의했으면 애초에 봤습니다. 지금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화이가 미국 입장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미국이라면 이걸 놓겠냐? 안 놉니다. 그러면 10월 초에 어떻게 보면 9월 말까지는 우호적인 시그널 시장 상황 자체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세가 매수로 더 이어진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초 장관급 회의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좀 다소 하락에 대한 조정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엎어지니까 가서 화이 안 놀래. 이 상황이 연출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매도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정이죠.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시황이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일목균형표에 대한 연결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여러분들 두 차례가 있어요. 60분봉 기준하고 틱봉 기준을 나누도록 할게요. 60분봉은 간단하죠. 기준선입니다. 네, 기준선 올라올 때 기준선 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준선 지지에 대한 부분을. 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때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틱에 대한 지지 자체를 더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틱 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틱 지지 자체가 이제 추세를 막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당초 지금 오늘 기회를 좀 다소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7,800 이제 7,900에서 7,880까지 내려올 때가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때 매수를 치세요, 차라리. 지금 어차피 놓쳤으니까. 당초 이제 틱에 대한 지지 기준 이 부분으로 좀 나스닥을 평가하는 부분이 맞고요. SCMP에서 미중무역에 대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좋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장관급 회의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관이 더 위잖아요. 더 높은 사람인데 장관급 회의에서 우호적인 뉴스 나오고 장관급 회의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관급 회의가 올 때까지 외신에서 하루하루 매일 평가를 해보세요. 미중무역에 대해서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뒤집어지는 뉴스가 나오는지. 우호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황이고 장관급 회의 때까지는 그대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방향을 본 거고 7,880에서 7,900 사이에 대한 어떤 지지 기준점을 맞닿았을 때 그때 매수를 평가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상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빠르게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연준의 금리 인하에 골드 반등 보이기도 했는데, 자, 연준이 좀 모호한 정책 기조에 골드도 방향성 조금 불확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보고 계시네요. 골드 어떻게 볼까요? 네, 골드는 매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결정이 난 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이 다소 애매하긴 하죠. 이제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추가적으로 더 내놓았다면은 골드가 상승 랠리가 가뿐히 나올 텐데, 이제 1번 헤드라인 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내용 자체로 나온 거가 이제 이게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 뭐 0.25포인트를 내렸지만 이게 비둘기가 아니에요. 향후 방향성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0.25포인트 이번에 내린 건 어쨌든 너무 가능성이 큰 사실이었으니까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어떻게 흘러가냐가 더 중요한 건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카드를 꺼낸다면 골드 자체는 언제든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OMC 발표 있는 다음 굉장히 박스권으로 맴도는 국면 자체인데 네. 이제 저가에 대한 포인트가 1490대로 나왔어요. 1490대. 네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 기준이 아닌 이제 내일부터 초점을 매수 포인트로 좀 보는 게 다소 중요한데 지금 매수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요, 여러분들 지금 타점 대비해 갖고 1515 넘어가고 나서 매수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1515. 1515가 이탈하지 않는 국면 내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전일 저가인 1490짜리가 이탈된다면은 매수는 접으세요. 차트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하지만 아직 시황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1515 이탈에 대한 과정 자체가 나온 뒤 추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